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가족 갈등으로 인한 화병과 마음고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네 삶은 늘 가까운 사람들과 부대끼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가슴을 가장 멍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쉽게 뱉어버리지도 못하죠. 또 나는 대인배요 하고 허허실실 쉽게 넘어가지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 불편한 관계를 뱉어내지도 삼키지도 못합니다. 결국 가시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사이에 가슴을 치고 불면의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갈등이 없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상대를 원망도 해보지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중년 여성인 P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시작으로 불면증에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체중 감소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다가 마비가 와버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답니다. 물론 각각의 증상에 따라 검사도 받았고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모두가 허사입니다. 다니는 병원만 4-5군데가 되다 보니 P씨는 하루에 먹는 약만 한 보따리는 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데도 병이 조금도 호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P씨는 이번 추석을 보내고 와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인데 추석에 윗동서들은 죄다 안방에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이틀 내내 자신만 주방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P씨는 그렇게 내가 혼자 고생하면 그래도 말이라도 수고했다라고 할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이런 방구,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정말 치가 떨렸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P씨는 친정과의 관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새언니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편인데 어느 날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싶어 거절했는데 이게 일이 커졌습니다. 새언니는 자기가 내일 학부모 모임이 있으니 차로 1시간 거리에 사는 P씨 보고 와서 자기 아이들 하교와 학원 가는 걸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P씨도 애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바로 전날 밤에 전화해서 내일 당장 오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P씨는 새언니가 중풍 환자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생각에 웬만하면 새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이 사람된 도리다 싶어 지금껏 다 맞춰져 왔던 거죠. 그래도 이번은 너무 심하다 싶어 다음에는 일을 부탁하더라도 미리 연락을 좀 달라고 정중히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도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꺼낸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빌미가 되어 새언니와 관계는 서먹해졌고 그동안 P씨가 참고 참으며 맞춰져 왔던 공들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나 다른 친정 식구들까지 합세해서 야단을 치는 바람에 P씨는 결국 새언니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의심은 안 드세요? 왜 저렇게 당하고 사나라며 P씨가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요. 그런데 실제 P씨 같은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 물어보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상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P씨의 지난 과정을 들어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P씨에게 과도하게 처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P씨의 화병은 과연 P씨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P씨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죠. 화병이란 고통이 자신의 판단과 처신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는 점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P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자신의 시댁과 친정 식구들의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래서 P씨는 자신의 화병이 낫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시댁이며 친정 식구들이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사람된 도리를 하는 사람들로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자신이 참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이 착하게 응해주면 그 사람들은 나의 이런 진정성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나를 다르게 대해주겠거니 하고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사람의 인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하등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을 굳이 P씨의 입맛에 맞게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결국 P씨의 이 같은 자세는 P씨의 주변을 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P씨를 더욱 만만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란 인식만 더욱 강화시킨 거죠. 반면 P씨는 계속 상대가 알아서 달라져서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상황이 될까만 계속 기다려온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니 계속 화병은 심해지는 겁니다. 상대를 바꿔서 혹은 상대가 바뀌길 기다려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 하니 결국 내 가슴만 더 타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기본 인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건 내 마음이고 나의 태도이며 나의 처신입니다. 시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자신에게 무례하고 도에 넘치는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관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P씨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죠. 비유컨대 내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놈에게 왜 도둑질을 하느냐? 도둑질은 나쁜 것 아니냐?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기본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라는 식의 설교만 늘어놓고 도둑놈을 교화하려 하거나 내가 이번만은 물건을 뺏기지만 다음엔 나한테선 뺏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도둑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 참 큰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여길까요? 콧방귀만 끼겠죠. 그리고 또 내 걸 훔치러 올 겁니다. 이건 도둑의 잘못 이전에 내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가족들이라면 단호히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상대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걸 깨달아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 애초에 나에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기본을 강조하고 사람 도리가 어떻고를 따지고 들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이 더 이상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계 차단이 필요한 겁니다. 도둑이 넌지시 간을 보려 할 때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쳐야 하는 거죠. 상대가 인격적으로 나아져서 내게 상처를 안 주는 상황이 오길 바라는 것. 이게 어쩌면 나의 교만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내가 바꿀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자 오만이죠. 상대의 인격과 인생을 내가 다 뜯어고치고 좌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인생은 상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만 잘 살면 됩니다. 상대가 무례하든 말든 내 인생에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죠. 상대에게 기본을 지키라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가 지키든 말든 신경을 아예 꺼버려도 됩니다. 나만 기본을 지키고 살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인격이 개과천선하여야만 내가 화병에서 낫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얼마나 심한 착각이었던 건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P씨는 그래도 가족 간에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희생하고도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무례한 꼴만 계속 당하는데도 자신은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 맞춰줘야 한다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는 착한 것이 아니라 모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못 견디게 만들어 지독한 화병으로 꽁꽁 묶고 가둬버리는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추석에 시댁에서 그렇게 혼자 일하고 친정에선 새언니의 무리한 요구도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다 들어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은 결국 P씨 자신의 양심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한 양심은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모진, 즉 콤플렉스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런 자신의 양심의 충족감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를 서로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겠죠. P씨와 같은 상황에선 다수에 의한 소수의 고립, 일종의 왕따 같은 심리적 고립감을 겪게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측면도 강합니다. 다수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자신만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 또한 왕따시키는 주변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P씨 자신의 홀로서기, 즉 독립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로 귀결시켜야 합니다. 결국 부당하면은 맞서는 과정에서 여차하면 혼자라도 독립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은 계속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대신 P씨는 독립할 각오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것도 참고 다 맞춰주면 상대가 자신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이게 착각인 걸 깨달아야 화병이 빨리 나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그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바보 취급할 뿐이죠. 오히려 부당한 요구는 당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결국 존중해주게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결국은 P씨의 화병은 주변과 상대가 달라지길 기다리면서 자신의 처신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기에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상대가 달라지길 바라는 건 상대 인생에 내가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그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되지 않는 길입니다. 결국 화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집중하고 홀로서기를 할 단호함이 필요한 거죠. 굳이 그들에게 또다시 비굴함을 감당하면서 인정받으려 하지도 말고 또 그들을 나쁘다고 비난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앞으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손톱만큼의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처럼 내 인생을 홀로서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고 부하가 치미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수는 상대가 달라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말을 했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복수는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들의 귀에 나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화병을 극복하는 데도 가장 정확한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 원망이나 상대가 고쳐지길 기다리기보다 그들의 무례를 단호히 거절하고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행복과 웃음이 크게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은 결국 나를 부러워할 것이고, 나에게 또다시 무언가 얻어갈 것이라도 있을 때 그들은 넌지시 다시 나와 관계 맺음을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키는 이제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하며 상대의 동정이나 변화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보지 말고 내 삶의 중심과 행복만 지켜나가면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허용해 줄지 말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 부리기, 오늘은 화병 극복과 홀로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